하자. 야, 수학 수제 좀 그렇게 열심히 해봐. 아, 그것도 열심히 한 게 아니구나. 지금 100기내 만회를 하고 있다는 건 열심히 안 했다는 소린 거죠? 야, 이거 화면에 이 파란색은 잘 나오냐? 옷을 이렇게 딱 뺐는데 하늘색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남방이 하얀색을 이미 골랐어. 남방은 무조건 하얀색을 입어야 되겠어, 오늘. 그래서. 근데 옷이 하늘색밖에 없어서. 멋이란 이 새끼 그냥 하늘색 옷을 입은 거지. 나는 항상 말했지. 이런 거 막 답답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쪼이고 있으면 나 저렇게 민유처럼 못 있어. 맞아. 옷이 다 집에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 봅시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내 수업을 봤던 애가 똑같대. 아니지, 옷이 똑같다고. 근데 내가 옷은 바뀌었어 라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다 똑같대. 봅시다. 거기 우리 35번부터 다시 오늘 보겠습니다. 무리함수 시작 파트입니다. 무리함수 시작 파트니까 한번 보시죠. 저체 보자. 내가 이제 7강 하는 시간이 마지막인가? 아니겠지? 할 일이 있겠지 또. y는 3루트 x의 그래프가 위의 점에 a를 지나고, 그림 없으면 살짝 애매할지, 밑에 나는 그림 그려놨으니까 그런데 a를 지나고 x축 y축에 각각 평행한 직선이 y는 루트 x와 만나는 점을 b하고 c라고 할 때 삼각형 abc가 직각이등분 삼각형이래. 뭔 말이야? 일단은 3루트 x가 있으니까 쭉 올라가면 돼. 이렇게. 그래서 y는 얼마가 되냐면 얘가 3루트 x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뭔가 하나를, 와, 우리가 어제 봤던가? 어제 안 봤죠? 괜찮아, 내일 보면 되지. 자, 그리고 여기서 점 a를 지나고 y는 루트 x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x축 y축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y축에 y축? 잠깐 미안해. 이거 만나는 거죠? 평행한 직선을 그어가지고 y축에 만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x축 y축의 평행에서 이렇게 만나는 이 두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이 a가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이 b라고 이쪽 c 뭐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되는 겁니다. 뭐 처음 그릴 때부터 막 직각 이등변 삼각형처럼 팍팍 그리진 않겠지만, 근데 이거 우리 문제 한 거야. 681번이니까 했어야 돼. 무리함수까지 끝난 애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야. 그림을 잘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이런 문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결국은 이 조건을 쓸 거야. 이등변이다라는 걸 쓸 거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A라 하면이 중요하다 그랬지. 이걸 내가 A라 할 거다라는 뜻인 거야. A라 하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고 조건이 먼저 확인해. 정사각형이야? 정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어떤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럼 그 조건을 써먹을 생각을 꼭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A가 되면 사사사삭 여기가 루트 A가 되죠. 여기가 3루트 A가 되죠. 여기가 타다다닥 와서 여기를 B라고 한다고. 내가 계속 이런 루틴을 한단 말이야. 내가 계속 저 문제를 풀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하잖아. 여기 B라 하고 요 점의 좌표가 B, 루트 B가 되는데, 그 녀석이 B, 3루트 A하고 같다라고 해서 A하고 B의 관계식을 구한다. 보통 내가 항상 이 루틴으로 가. 그렇죠? 그래서 B는 9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9A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 변의 길이 9A하고 A 사이의 거리하고 루트 3A하고 A 사이의 루트 A 사이가 거리가 같다. 뭐 이렇게 우리 하면 아주 심플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A라 하면 그림 잘 그리고 조건 뭐 쓸 거야? 똑같은 문제예요. 그냥 무리함수냐, 유리함수냐, 2차 함수냐, 1차 함수냐, 그냥 그런 차이인 거지 똑같아 항상.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밑에 문제에 내가 똑같은 거 찾아놨죠? 근데 우리 밑에 문제는 얼마나 착하냐, 그치? 이렇게 밑에 문제는 그림까지 줬어. 너희 선생님들이 그림 주기를 좀 바라면 좋아하겠지? 밑에 선생님, 여기는 그림까지 주면서 너희한테 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37번 보겠습니다. 내가 37번은 조금 그러니까 거의 똑같은 문제를 찾았거든요. 거의 같은 문제를 찾았는데, 잠깐만, 이게 타이핑 된 거냐? 타이핑 된 거야.
기출문제. 이 38번 찾아놓은 건 어디 기출문제야. 내가 왜냐면 타이핑 돼 있잖아. 너희 잘 모르겠지. 왼쪽과 오른쪽은 좀 다르잖아. 왼쪽은 캡처를 한 거고 화질의 차이가 나요? 모르죠? 36번은 캡처한 거고요. 38번은 내가 타이핑 친 거야. 내가 손수 타이핑 친 거야. 알았지? 한 땀 한 땀. 그래서 이건 타이핑 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내가 보고 친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문제는 똑같습니다. 2-x의 제곱, 그 다음에 2x 플러스 k고요. 여기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주어져 있고 밑에 문제는 그느드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바로 조건 하나만 하면 되는 건데 저 선분 A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가 지금 y는 x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건 유리함수, 무리함수 파트가 아니죠. 원래는 무리함수 파트가 아니야. 맞죠? 왜냐하면 x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나니까 얘는 2차 함수지 그냥. 근데 하필 만나는 애가 하나는 알파가 되고 하나는 베타가 된다 이거야. 그치, 교점이지. 누구하고 누구의 교점이야? x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교점을 저렇게 놓을 거야. 왜 저렇게 놓을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사이의 거리 fk를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fk를 물어봤으니까 연립을 해서 이제 요 두 점에 대해서 알아내야 되는데 사실은 인수분해 딱 돼서 나오면 당연히 그런 문제 나오지도 않겠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내가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거라고 했지. 뭘 조심하라 그랬냐면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놨어. 그럼 뭘로 할 거냐 이거 그 다음을 알파의 제곱이라고 할 건지 아니면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k라고 할 건지 여기도 베타라고 하고 왜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베타라 하고 그 다음에 베타의 제곱이라 할 건지 아니면 베타 컴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살짝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단이 있어. 뭔 장단이 있냐면 이 녀석은 하면 알파 베타가 바로바로 보이는데 들어가면 4제곱이 되니까 살짝 쫄릴 수 있어. 맞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왜 쫄려 하냐면 k가 있으니까 k가 또 있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살짝 쫄려 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밑에 거 써야 되죠. 왜냐면 빼면 사라지니까. 두 번째 거 선택을 해야지. 빼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무조건 얘가 유리하냐 그건 아니야. 얘가 유리할 수도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딱 둘 다 써놔 보고 이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야? fk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가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거리. 그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여기서 때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거리를 쓰는 거니까 그냥 봤을 때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이거 빼시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결국은 얘가 나오니까 얘가 좀 더 수월한 거지. 됐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무리식인 거지. 어떤 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여기 나오죠?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가 0이야 라고 하는 거에서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돼서 이 녀석 때문에 무리함수가 완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답 때문에 무리함수인 거고 답 전에는 사실 무리함수가 아니긴 하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였어? 그래프가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거 말을 하지 않았냐? 그때 답이 몇 번이더라? 이게 답이 몇 번이더라?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치? 무리함수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출제자면 나는 여기 빈칸 넣는다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넣는다 그랬지. 왜냐면 무리함수니까 니들이 찍을 거란 말이야. 찍을 거니까 난 칸 채워놓을 것 같아. 하나라도. 그래야 니들이 틀리거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사실은 너희들 거의 안 틀릴 가능성이 엄청 높아. 왜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무리함수니까 그냥 하면 되겠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얘가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두 점에서 만나야 얘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 4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 풀면서 함정에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저렇게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데 그림이 저거밖에 없어. 이 무리함수 떴을 때 그림이 쟤밖에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요거는 알지? 요거는 곱셈 공식 하는 거 알지? 둘이. 이것까지는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건 곱셈 공식인지 알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거 써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등호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을 써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선생이 의식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될 거예요. 선생이 의식하고 있으면. 알았죠? 저걸 나 어떻게든지 구별해서 낼 거야. 이걸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릴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이걸 써야 되는 걸 꼭 알아야 되니까 알고는 계속.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안 빠져. 근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38번 같은 경우는 K에 따라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로 나와 있기는 한데, 네, 뭐, 그 기억부터 다 나와 있죠. 기억은 K가 3보다 작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거 판별식 같죠? 판별식이겠죠? 왜냐면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요. 판별식 아니냐? 안 해봤냐? 다른 이유야? 잠깐만 봐봐. 38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위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지. 위에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되죠. 2x 더하기,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기억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기억이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기억이 왜 나왔지? K가 3이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 기억이 이런 거야. 2-x의 제곱은 2x 더하기 K가 되고, 그 다음 이항하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K-2가 0이 되고, 4분의 D를 쓰게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따라서 K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거 모르면, 이거 지금 생각 안 하고 갔으면 저 기억번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K가 3보다, 근데 물론 너희들은 맞다고 하겠죠? 왜냐면 4개나 있으니까. 잘 몰랐는데? 4개나 있네? 기억 맞겠지? 이렇게 생각, 안 그럼 답이 4번인데. 그쵸? 근데 그렇게 가는 거는 그냥 가는 거고,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얘를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래는 출제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너희 선생님이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똑같이 내시겠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9번입니다. 이거는, 네, 얘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39번 같은 경우가, 잠깐 봐봐. 이것만 체크하고 갈게. 우리가 전혀 안 풀어본 건 아니다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수업을 하니까, 우리 수민이 안 온대? 아하. 자, 39번을 보시면, 내일 서연이랑 같이 올라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구나. 하루씩 빼먹는 거야. 자, 39번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 녀석은 완벽해. 그치? 그림 완벽하지? 얘가 문제인데, 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야. 루트, 마이너스, 얼마야?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얘가 뭐야? 시작점이라고 내가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시작점이 뭐냐면, k, 마이너스 k인 거야. 내가 시작점이라고 하잖아. 무리함수에서 시작점은 루트 안을 0으로 하고 바깥인데,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뭐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딱 시작점이 정해지면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유리함수는 엄청 쉽게 그리죠. 너희들이 유리함수가 엄청 쉽게 그려. 그리고 얘가 이렇게 4라인이 있고, 당연히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근데 이 무리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못하면 애매해져. 왜냐하면 K하고 마이너스 K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거든. 그래서 이 녀석을 봐야 되는데, 이 녀석을 봤을 때 얘는 어디 위에 있는 거다라고 내가 해석을 하라 그랬어.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어떻게?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저 위에서 이게 곡선이 날아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팡 가. 안 맞나? 미안해. 여기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 되지? 이렇게 가야 되지. 노란색하고 만나는 게 아니야. 하얀색하고 만나는 걸 찾는 거야. 알았죠? 하얀색하고 만나는 걸 찾는 거야. 이런 무조건 점에서 만나죠. 왜냐면 얘 밑으로 계속 가고 빨간색은 계속 올라가니까. 노란색이 너무 강조되네. 여기 있으면 안 만나죠.
하얀색하고 안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에요. 그럼 여기 있으면 네, 한 점 만나기 시작하죠. 여기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그래 설명을 들으면 그렇지 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얘여야 돼.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위에서 시작하니까 거기 위에서 이렇게 날려봐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내가 그때 수업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40번을 보시면 똑같은 문제를 찾았는데 유리함수가 있고 밑에 무리함수가 있는데 완전 똑같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래도 좋죠.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작점을 한번 보시면 시작점이 이렇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작점입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시작점이죠. 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날아가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 4분면? 4, 4분면 쪽으로 갑니다. 시작하면 얘는 이렇게 갑니다. 됐습니까? 얘 뭐냐? 아까 너무 쉬웠네, 위에 거는. 딱 보자마자 팍 알았잖아, 그치? 얘는 뭐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야. 둘 다 바뀌지? x좌표도 바뀌고 y좌표도 바뀐단 말이야. 근데 관계식은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4야. 봐봐. 마이너스 1이면 5가 되지. 0이면 4가 되지. 1이면 3이 되지. 맞냐? 그런데. 그런데. 우쭈냐, 이거? 어떤 느낌으로 가져야 돼? 이게 지금 아까는 이게 위과 아래과 지금 이 구별이 너희들이 좀 잘 돼야 되는데 이 출제자가 이렇게 변형시켜서 좀 어렵게 된 거죠. 위에 거는 봐봐라. k, 마이너스 k였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런 거였어.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게끔 된 거예요. k, 마이너스 k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2이면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야. 얘가 잘 보면 A 값이 중요하지 않아. X 자리의 좌표가 중요한 거야. 그치? 왜냐면 이거는 X하고 Y의 관계식이니까 요 녀석의 값이 정해지면 얘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X 좌표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가 1 되면 마이너스 1 되니까. 그렇죠? A가 1 되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가 되냐면 3이 된다는 소리야. 알았죠? 그 다음에 A가 0이 되면 4가 되는 거야. 증가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차라리 치환하는 게 좋아. 너희들이 잘 모르니까. 마이너스 A를 왜냐면 이게 나중에 좀 바뀔 수 있어. 지금은 좀 더 쉬운 건데. 마이너스 A를 T라고 생각해. 알았죠? 마이너스 A를 T라고 생각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T, T 플러스 4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냥 똑같이 4만큼씩 계속 증가하는 형태인 거야. 그냥. 마이너스 A가 주어지고 마이너스 A가 있으니까 거기다 4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누가 똑같은 거냐면 y는 x 플러스 4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됐냐? 그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간 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y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뒤에가 시작점이 바뀌면 좀 짜증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5 이렇게.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사실 느낌적으로 딱 봐도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그냥 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시작점이 이렇게 바뀌면 이것도 고민해 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해. x좌표는 항상 내가 원하는 그 값이 들어가는 게 좋아. 어떤 거 t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a를 t로 치환해.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a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이건 t, 마이너스 t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t 플러스 5가 돼서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5가 된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관계식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진짜 너무 악랄해서 막 더 어렵게 바꾸면
무조건 이렇게 치환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거 싫어하거든. 이런 치환해서 뭔가 관계식 찾는 거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잘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이 없어. 알았죠? 근데 이제 못하면 조금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a, a 플러스 5는 결국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위에 있는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야. 내가 몇 개를 좀 더 보여준 거지.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y는 x 플러스 4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야. 치환할 수 있으면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면 더 좋죠. 됐나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39번은 정확하게 좀 풀어보시고, 그거에 조금 살짝 변형이 40번입니다. 이렇게 변형돼도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입니다. 41번은 사실은, 유사문항이 없다. 없어. 이게 내가 봐봐. 39번이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로 되어 있는 형태잖아. 39번이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도 누가 찾아줬나? 이거 누가 찾아줬어? 이거는 어느 프로그램에 있었어. 우리가 학원에 쓰는 게 메타수학이잖아. 그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에 이게 있었어. 근데 얘는 없어. 내가 책도 없는데. 그러니까 왼쪽은 똑같은 문제야. 똑같은 문제인데 왼쪽은 무리함수하고 유리함수의 관계식 물어본 거고, 여기는 2차 함수하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하고의 관계식을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다시 역함수도 구하라 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39번보다 한 단계 더 해야 되죠. 왜냐면 역함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그치? 왜냐면 이게 지금 역함수 쪽에서 이야기거든. F의 역함수니까. 저거 역함수 구하면 뭐 돼? 당연히 무리함수 뜨겠지. 저 역함수 구하면 무리함수 뜨겠으니까 39번하고 41번은 똑같은 문제다 라고 보셔도 되는 거긴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선은 역함수 한번 구할 수는 있죠. 한 번만 해볼게요. 밑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합시다. 2분의 1에다가 x의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지금 나밖에 한 거니? 그러네. 그냥 저게 완전 제곱식인가 봐요. 그렇죠. 저게 완전 제곱식인가 봐요. 그래서 2분의 1에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함수 구해야 되죠? 왜 우리는 y는 이라고 한 다음에 바꾸는 거니까 x는 2분의 1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고 2x가 되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죠. 역함수 구할 줄 알죠? 따라서 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얼마가 되냐면 루트 2x가 되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죠.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제낄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 하는 거죠.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바뀌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어떤 놈만 남아있는 거죠? 어떤 놈만 남아있는 거죠? 마이너스가 남아있는 거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얘가 이미 기준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거기서 빼줘야 마이너스 1보다 작겠지. 만약에 이게 플러스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플러스로 남아있으면 커지잖아, 마이너스 1보다. 그러니까 얘가 빼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x하고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얘가 지금 어디 기준이 0, 마이너스 1이야, 여기. 0, 마이너스 1. 여기가 x가 0이고 y가 마이너스 1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몇 사분면이냐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으니까 4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얘 보시면서 얘 부호를 꼭 판단해 줘야 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석을 해야죠. 역함수에서 2에서 8까지, gx가 1에서 3까지 일 때, 같다는 소리죠. 이게 지금 이게 뭔 말이야? 이거 해석하라 그랬죠. 함수값이 같다는 소리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누굴 결정하는 거야? 여기 밑에 있는 유리함수의 a,b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리함수의 a,b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안 해줘도 될까 아닌가? 몇 분 남았지? 35분.
일단 여기까지 구하시고요. 아니, 더 안 하려고 그랬거든.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지우개. 나 아까 지우개로 여기다. 더 해야 됩니까? 얘는 완벽하죠? 얘는 완벽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래프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싹 내려가죠? 그리고 지금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면 2에서부터 8까지야. 2에서부터 8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값을 우리가 읽으면 되고 여기 값을 우리가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x가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이 들어가면 16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치역이 뭐란 소리야?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란 소리야. 누가? 이 녀석 여기서 나오는 애가 뭐냐면 y의 값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란 소리야. 얘가. 근데 얘도 같다는 소리야. 근데 유리함수 잘 봐봐. 이 유리함수 망했어. 왜 망했어?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나는 한 방에 끝내고 싶은데 얘가 유리함수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몰라. 그쵸?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우리의 치역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무조건 나와야 돼. 마이너스 3에서 나와야 돼. 근데 1,b에다가 b도 뭔지 몰라.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곱을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을 건데 마이너스 1인 것만 알아.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범위는 1에서부터 3까지 저 음수가 나와야 돼. 그치, 1에서 3까지 저 음수가 나와야 돼. 그래서 뭐 대충 그림을 그리겠죠? 아무데나 일단 찍어봐, 모르니까. 그리고 A가 양수다고 해봐. 그럼 이렇게 그려지지? 택도 없지. 저 안 나와. 알았죠? 근데 무조건 안 나온다 하면 안 되고, 이거가 B값이 저 밑에 있으면 나올 수 있어. B값이 이렇게 있으면 나올 수 있어. B값이 여기에 있으면 유리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됐습니까? 잠깐 이해됐냐? B값이 밑에 있으면 유리함수가 그려진단 말이야. 난 지금 언제 하고 있냐? A가 양수일 때 하고 있어. 그럼 이때 이 값이 있을 거야. 얼마하고 얼마냐면 2하고 3이라고 나한테 정해져 있고, 그때 그 2하고 3일 때 요 값이 얼마야 되냐면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요 값이 얼마야 되냐면 마이너스 5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요 점이 있는 거지. 1, 마이너스. 그 다음 요 점이 있는 거지. 3, 마이너스 5가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뭐 해야 돼? 우리가 A가 음수일 때도 그려봐야 돼. 아니, 사실 원래는 여기까지 다 안 풀려고 있어가지고 풀이 공간이 없는데. 자, 봐. 여기다 할게. 여기 나오겠지? 자, 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따다다다다당 가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 A가 음수면 그림이 어디에 그리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그려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B는 아마 대충 그려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가 얼마가 있으면 되고 1이 있고 여기에 얼마가 있으면 되냐면 3이 있으면 돼.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되면 되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3하고 3, 마이너스 5를 대입해서 내가 A, B를 결정해 보면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잖아. 야, 나 잠깐 봐봐. 아씨, 어려운데 이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잖아. 잘 봐봐.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 설마 역함수를 못 구하면 안 돼? 그럼 그냥 문제 버려. 못 구하는 거야. 알았죠? 잘 봐.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찾을 거야. 근데 이건 안 거야. 내가 이거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이 정역 안에서 이 치역이 나오고, 이 정역 안에서 나의 치역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5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나와야 되는 것까지 해석을 했다 치자. 그럼 이런 거야. 야, 결국은 이 두 개를 할 거기 때문에 내가 그래프를 막 이렇게 막 그려봐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유리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잡으면 돼. 두 개야, 두 개. 왜냐면 이게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물어본 건 두 가지 다 해보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면 돼. 1, 마이너스 5하고 3, 마이너스 3을 지날 때. 이게 증가할 때야. 그래프가 증가할 때라고. 알았죠? 왜냐하면 얘는 사이에서 증가감 최대 최소를 안 갖는단 말이야. 증가만 하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져.
그래서 내가 도저히 시간도 부족하고 막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증가해 그럼 이렇게 되면 돼. 자 그럼 감소해 1,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점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풀어버리면 돼.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물론 그림 그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이해도는 높은 건데 그려서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봐봐 얘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 3일 때 마이너스 5지 감소하고 있지. 두 번째 케이스인 거야. 그 다음에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3이고 3일 때 마이너스 5지. 나 둘 다 똑같이 썼는데? 반대로 썼어야 되는데. 미안해. 그렇지. 체크하면서 보내. 그래서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5고 3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감소하고 증가만 나오는 거야, 결국은. 근데 그럼 결국은 유리함수에서 이 범위 안에서 이 값이 나와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증가할 때, 감소할 때. 그럼 A, B 그냥 나와, 알아서.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만 확인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실은 너희들이 급하면 저렇게라도 푸시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A하고 B 값이 내 조건에 안 맞을 수도 있어. A가 양수일 때 내가 이걸 구한 건데 음수가 나오면 이거 조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이걸 A가 양수일 때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산할 때 A 값이 음수가 나와. 그럼 이건 아예 빠질 수도 있어. 그렇게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서 정석적으로 푸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급하면 이렇게 풀어도 된다라는 거고 실제로는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A가 양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줘야 돼. A가 음수가 나오는지 확인해 줘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게 41번입니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요. 내가 그때는 진짜 덜 풀어줬나 봐요.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풀었군요, 그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잠깐. 쓱. 네. 볼까요? 43번이, 잠깐만. 밑에 거, 나 이거 해설 봤어야 되는데. 아닌가? 이 문제가 아닌가? 네, 일단 43번 보죠. 43번은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 나와 있는 그겁니다. 1대1 함수 관련돼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치역이 y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치역이 y는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치역이 y가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이거는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또는 1대1 함수 표현이야.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하고 fx2가 같지 않으니까 1대1 함수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1대1 대응이냐라는 것까지 봐야 되는데 치역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유리함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 유리함수 때문에. 그래서 저 유리함수가 대충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2일 때 y가 2거든. 그리고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여기가 2란 말이야. 맞죠?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0일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근데 3보다 큰 것만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2니까 여기가 3이야. 그래서 이렇게 3보다 큰 것만 그려야 돼. 그래서 치역이 2보다 큰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미 치역 2보다 크다라고 그래서 돼 있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여기 밑에 거 다 날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치역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무리함수로 1대1 함수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 이해됐죠? 그리고 치역이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무리함수 날라갈 때 이렇게 날라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1대1 함수는 돼. 만약에 얘 조건 없잖아. 가 조건 없잖아. 그럼 저렇게 된다고. 저렇게 될 수 있어. 이해됐죠? 잘 봐. 가 조건이 나오면 아마 A의 최소값, A의 범위가 나오게끔 바뀌어, 문제가. A의 범위가. 가 조건이 없으면, 가 조건이 없잖아. 아마 내가 이건 다시는 안 할 거야. 왜냐면 생각 안 날 거니까. 가 조건이 없으면 A의 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A의 범위로 바꿔요, 문제가.
그래서 뭐 A의 최소값을 뭐 A의 최소값을 구긴 한데 A의 범위로 바뀌게 돼 있어. 저게 만약에 저 문장이 없으면 그러면 물론 다른 문제가 돼버리죠. 아예 다른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것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왜냐하면 치역이 2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사이에 비어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알았죠? 치역 2보다 크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말은 1대1 함수거든. 1대1 함수는 비어있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대1 함수는 비어있어도 돼. 여기가 그냥 1대1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비어있어도 되니까 그거를 구별은 해줘야 돼. 지금 내 말 이해되니? 이 말 돼? 그러니까 이 말이 있음으로 인해서 2보다 클 때 1대1 대응인 거야. 이 가나 조건이 있어서 y가 2보다 클 때 1대1 대응인 거지. 이해됐죠? 만약에 가조건이 없으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A의 값이 안 되고 A의 범위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A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A는 9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진짜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보시죠.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여기를 지나야 된다라는 걸로 A 값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9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지나야 돼. 3,9가 아닌가? 3,9가 아닌가 봐. A가 9인 거고 X에다 3 넣으면 얼마냐? 3. 9 맞네? 9 맞네? 네, 3,9 맞나 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여서 밑에 있는 값이 결정이 되는 건데 진짜 조심해. 내가 이거 다시는 해설 안 할 거야. 알았지? 왜냐면 생각 안 날 거니까. 생각 안 나니까 해설 안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듣는 사람만 정확하게 알아. 이거 이해되냐 지금? 이해돼야 돼. 알았죠? 이게 가조건이 없으면 1대1 함수 조건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A 값이 범위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는 게 좋아. 그렇게까지 보시고요. 밑에 거는 문제가 똑같죠? 그냥 요거 주어지는 1대1 함수 주어지는 조건만 바뀐 겁니다. 문제 똑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네, 두 교점 사이 거리가 2루트 2네요. 그냥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fx하고 y는 x의 교점으로만 구하시면 됩니다. 맞죠? fx하고 y는 x의 교점으로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할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입니다. 아직 몇 개 남았네. 47번입니다. 얘가 뭐더라? 그 문제 내가 찾았니? 오, 있었네. 그래, 있었어. 일품에 있더라. 이 유사문항이 일품에 있더라. 내가 일품 찾아놨죠? 일품에 있었어. 저 문제가. 그래서 일품에서 긁어왔습니다. 문제 똑같은 거 하셔야 됩니다. 안 똑같냐? 거의 똑같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다시 위에 거 보시도록 하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내가 답지하고 다르게 푼다 그랬죠? 이 문제만 내가 답지하고 다르게 푼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설지 보고 푸셔도 상관없는데 나는 항상 이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x가 0일 때 영진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무리함수인데 이렇게 가죠. 영진할 때 영진하고 이렇게 가죠. 얘가 y는 fx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역함수가 있죠. 그 다음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역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n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됩니다. 그래서 y는 뭐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n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잘 봐봐. 얘가 지금 y는 x니까 이 교점을 내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내가 푸는 방법이야. y는 x하고 만난 이 교점이 있단 말이야. 이 교점을 구하는 거는 얘하고 얘를 연립하면 돼. 그냥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n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이항하면 2x는 4n 플러스 6이 돼가지고 x는 뭐가 되냐면 2n 플러스 3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점의 좌표가 2n 플러스 3, 이 점의 좌표가 2n 플러스 3, 2n 플러스 3 이렇게 된다고 했죠.
맞나요? 2n 플러스 3 플러스 2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내가 이런 값들 주어질 때 있잖아. 22 루트 2, 22 루트 2, 22 루트 2 이런 건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나타나는 숫자야.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 기울기가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럴 때 나타나. 지금 내가 할 말 다 되지? 기울기가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런데 22 루트 2니까 여기서부터까지가 얼마냐면 11 루트 2란 말이야. 따라서 이 점을 x축으로 얼마만큼? 1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1만큼 이동시켜버리면 이 fx 위에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쟤가 얼마가 되냐면 2n 플러스 14가 되고 2n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해서 요거를 나의 무리함수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이해됐지?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를 어디에다 대입한다고? 나의 무리함수에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n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다가 보통 나는 이렇게 풀어서 못 푼 문제는 없긴 한데 아무튼 나는 이런 걸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했을지 보시고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밑에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좀 짜증나는 게 얘는 22루트 2를 줬잖아, 그치? 근데 얘는 아니다? 좀 짜증난다. 해봐. 많다. 힘들 수 있다. 1, 3, 5, 7, 9? 뭐 이렇게 줬던가? 1, 3, 5, 7. 저렇게 줬던데? 아, 그래서 조금 살짝. 그러니까 위의 문제는 내가 길이가 얼마인 그 점을 찾아줘 이렇게 낸 거고, 밑에 있는 문제는 내가 점을 줄 테니까 찾아봐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요렇게 정도는 낼 수 있어. 알았지? 요렇게 정도는 낼 수 있어. 지금 뭔 말인지 알지? 위에서는 얘가 22 루트 2인 걸 찾아줘 였던 거고, 이제는 야 PA라고 QA는 얼마야? 이렇게 그냥 된 거야. 잠깐 이해됐지? 해봐.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죠? 이런 정도는 그냥 나는 풀어봤으면 좋겠어서 넣은 거야. 알았지? 아니 그냥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두 점 만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두 문제 넣어놨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안 되면 다시 질문하십시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53번까지 볼 건데, 이게 사실은 51번부터 54번까지가 그냥 다 같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하죠. 51번부터 54번까지가 다 같은 문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조금 이따 시험 보고 나서 한번 마무리 할게요. 몇 문제 남아있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